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백자를 다 끝내고 뒷부분의 백자도 위에 부분을 다 공부하고 가운데 부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30강에서 12개의 한자를 확인학습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131강입니다. 부을주, 기둥주, 결정할 결, 언덕판, 주주, 결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부을주입니다. 총 8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부을 주자는 붓다나 물을 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부을 주자는 물 숫자와 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주인 주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이부어 채우는 것을 주입이라고 하는데요. 부을 주자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집어넣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전상으로는 부을 주자를 물댈 주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을 대다 라는 것은 무언가를 채워 넣다, 주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음독은 주라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의라고 하고요. 주목을 주목구라고 합니다. 주문을 주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로 주문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을 주몽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소소구입니다. 붙다, 따르다 또는 정신을 쏟다 할 때 소소구라고 합니다. 부을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주의, 붙다, 따르다. 소소구, 홍차와 핫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紅茶とホットケーキを注文しました.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 お湯を注ぐだけで食べられま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기둥주입니다. 총 9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을 주자는 삼수변이고요. 기둥 주자는 나무목입니다. 기둥 주자는 기둥이나 줄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기둥 주자는 나무 목자와 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주인 주자는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둥 주자는 이렇게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주인 주자에 나무 목자를 결합한 것으로 중심이 되는 나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기둥 주자는 방 중앙에서 불을 밝히던 촛대처럼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음독은 주라고 있습니다. 원기둥을 엔주라고 하고요. 쇠기둥을 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은 전봇대를 넨주 이럴 때 타금이 됩니다. 넨주라고 합니다. 훈독은 하시라입니다. 하시라. 기둥, 일의 중요한 부분을 하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모바시라라고 해서 서리발을 나타내는데요. 시모바시라는 땅속에 물이 얼어 기둥 모양으로 솟아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서리발이라고 하는데 시모바시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를 낸신바시라라고 합니다. 기둥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원기둥, 엔주,
기둥, 柱、 전봇대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電柱を登ってはいけません。 아버지는 한 집안의 기둥입니다. 父は一家の柱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결정할 결입니다. 총 7회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정할 결자는 결단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결정할 결자는 물수자와 터놓을 쾌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터놓을 쾌자는 활 사이를 놓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터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놓다 라는 뜻을 가진 터놓을 쾌자에 물수자가 더해진 결정할 결자는 물을 터놓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의 둑을 끊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물길을 터놓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결자가 결단하다나 결정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은 겟즈입니다. 결의를 겟즈이라고 하고요. 결산을 겟상이라고 합니다. 옆에 포스터는 나의 겟상 해가지고 세일할 때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표시를 합니다. 겟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가이겟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독은 기메르 또는 기마르라고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다 라는 타동사일 때는 기메르라고 하고요. 결정되다 라는 자동사는 기마르입니다. 마스형이 돼서 기마리가 되면 결정 또는 규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정할 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결의, 決意、 결정하다, 決める。 내일은 한국팀과 일본팀이 대결합니다. 明日は韓国と日本のチームが対決します。 갈지 안 갈지 결정해 주세요. 行くか行かないか決めてください。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언덕판입니다. 총 7회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언덕판자는 널빤지나 판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언덕판자는 나무 목자와 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여기서의 되돌릴 반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반이 판으로 소리나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고 나무 목자가 널판지나 판목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독은 항이라고 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규항이라고 하고요. 비탈길을 오르는 걸 도항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도항샤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표식인데요. 이 등판 차선이라는 것은 대형 트럭이 짐이 많고 그리고 급경사의 도로를 달릴 때 스피드가 잘 나지 않죠. 그런 차를 위해서 설치된 차선이라고 합니다. 산간부나 기복이 심한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소이 구르마와 도항샤생, 늦은, 즉 속도가 오르지 않는 차는 이 등판 차선을 이용하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훈독은 사카라고 합니다. 비탈이나 경사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갯길을 나타내거나 비탈길을 나타낼 때는 사카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
그림과 같이 내려가는 거를 그다리 작가, 내리막길 세태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르막길은 노보리 작가, 상승세나 오르막길을 나타낼 때는 노보리 작가라고 합니다. 언덕판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가파른 비탈, 急坂、 비탈 경사지, 坂、 등판 차선은 무거운 트럭 등이 달리는 길입니다. 当反車線は重いトラックなどが走る道です。 비탈길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坂道で転んでしまい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불주입니다. 주의라고 할 때는 주의, 주의. 한국어음과 비슷한데 조금 강하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따르다, 붙다, 정신을 쏟다 라고 할 때는 소소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기둥주입니다. 불주와는 달리 나무목이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기둥을 엔주라고 하고요. 혼독으로 쓰일 때는 하시라, 기둥, 일의 중요한 부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결정할 결입니다. 결의를 나타낼 때는 개지라고 하고요. 동사가 돼서 결정하다 라는 뜻이 될 때는 기매루입니다. 네 번째 한자는 언덕판입니다. 급한 경사를 나타낼 때는 규항이라고 하고요. 하나로 쓰여서 비탈이나 경사지를 나타낼 때는 삭가라고 읽습니다. 네, 오늘은 131강에서 부울주, 기둥주, 결정할 결, 언덕판, 주주, 결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2강입니다. 그릇명, 콩두, 가출구, 차례제, 명두,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한자가 많아졌죠? 조금 낯선 한자도 나오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공부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